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제 목소리 뒤에 잘 들리세요? 제가 귀가 좀 멀었는지 뒤에서 하 총장님 목소리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국장님들 워크숍을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조금 우리가 리더십 강의 좀 하자 그래서 좀 새롭게 했는데 그 강의들이 조금 상당히 좋았나 봐요. 신선했나 봐요.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우리 팀장님들을 너무 사랑하시죠? 네. 느껴지시나요? 국장님들이 팀장님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를? 대답이 이상한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팀장 워크숍 하잖아요. 저희 그 총장님 산하가 전부 다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산하는 팀장님은 팀장님들끼리만 미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장님들은 국장님들끼리만 하고 왜 그랬냐면 다른 산하는 모르지만 제 산하의 팀장님들은 우리끼리 제발 얘기 좀 하게 해달라. 정말 국장님들이 끼어가지고 못 살겠다. 막 이런 그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도대체 국장님들의 뒷담화를 뭐를 할까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팀장 워크숍이잖아요. 팀장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본부장이잖아요. 본부장의 자리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국장님들은 또 국장님들끼리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팀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진짜 되게 힘들겠다. 너 내 밑에 파트너도 별로 없고 국장 너네들은 그래도 나라도 있잖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팀장님들이 파트너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맨날 뭘 해라 위에서 치고 밑에서 받치고 뭐 소비자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우리 팀장님들이 애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우리 귀하신 이 코로나 위기에 귀하신 팀장님들이 목숨 걸고 오신 거 맞죠? 저희들이 이제 목숨 내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믿는 건 뭐예요? 마스크. 전에 우리는 해모임. 많이 드셨나요? 네. 귀하신 시간 오셨으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한 강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애터미 한 5년 반 좀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이제 생각을 할 때 애터미라는 산업군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강요에 의해서 권유에 의해서 오셔서 비전을 듣고 이거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막상 시작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되게 희한한 부작용을 많이 발견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밖에서 성공을 하셨고 많은 괜찮다고 내놓으라 하셨던 분들이 애터미에만 들어오면 달라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향은 뭐 제가 인격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이곳에 오니까 팀워크라는 거, 스폰서 파트너,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런 그 용어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로 마치 애기가 되기도 하고 여기를 종교 집단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무한 사랑, 무한 용서, 무한 받음 이런 걸로 많이 나를 거기에 팀워크라는 거에 조금 녹아내려서 어떤 그 세상의 경제 이치, 돈에 대한 이치, 성공에 대한 이치, 뭐 자연의 이치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없어져.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매일 뭐 애터미 스폰서 파트너 관계 이렇고 애터미 돈은 이렇고 저렇고 막 여기서 시스템 강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곳에 와서 들으시다 보니까 마치 너네들이 하는 얘기처럼 애터미 스폰서들이 하는 어떤 고루한 이야기처럼 굉장히 들으시고 귀에 따갑도록 들은 얘기야. 그러시고 무시하시고 또 내 습관대로 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이 그냥 후까닥 지나서 뭐야? 뒤돌아보면 나 힘들게 팀장 왔고 힘들게 국장 왔고 나 이렇게 애터미 몇 년 했는데 왜 돈이 안 되지?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제 산하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나눌 강의는, 애터미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그런 고민 중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것이 보이시나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에요. MJ 디마코라는 사람이 쓴 건데, 말 그대로 추월차선이죠. 차선은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책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됐는데, 이 책이 그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의 베스트셀러랍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손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오늘 제 강의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겠네요. 다 모르시니까. 예.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좋은 내용에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제가 한 40분, 45분 정도 강의를 할 건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의 3요소 제가 많이 강의하는 건데요.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 이곳에 오신 분들 전부 다 돈 벌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십니까? 좋은 물건 싸게 쓰고 싶은 걸로 그치시는 분은 이곳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이걸로 돈을 벌고 싶으신 거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데, 과연 부자는 무엇일까? 보면은 가족의 3F라 그래서 가족이 있어야 돼요. 패밀리, 관계, 사랑하는 사람. 무엇인가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자살하시는 분들 요즘 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관계십에서 고립되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자의 또 두 번째 요소는 피트니스예요. 건강이 있어야 되죠. 돈은 엄청 많아요. 만약에 이런 분 계세요. 부인이 매일매일 아프대. 너무 예뻐. 막 돈도 엄청 많아. 그런데 내 부인이 맨날 아프대 골골골골대. 그러면 그 집안에 행복한가요? 아픈 사람이 한 분 계속 있어.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 프리덤. 이 자유는 선택의 자유예요. 방종하고 다르죠? 여러분은 자유가 있으십니까? 자유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아니, 우리 자유민주 국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선택의 자유죠. 일을 할 자유, 일을 하지 않을 자유, 놀 자유, 놀지 않을 자유, 먹을 자유, 먹지 않을 자유, 뭐 옷을 살 자유, 안 살 자유, 페라리를 타고 싶으면 탈 자유. 저희는 페라리, 벤츠 이런 거 타고 싶죠? 그런데 뭐예요? 돈이 없죠. 예, 그래서 뭐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인생보다는 무엇인가에 늘 선택당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부자래요. 이 세 가지에 돈이 있어요? 부의 3요소에 뭐 M 있어요? M 머니?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부에 자꾸 돈을 대비하냐면 이 세 가지를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효용적인 일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심지어 요즘은 뭐 무전유죄, 뭐 유전무죄 이래가지고 요즘 그런 드라마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범죄도 돈으로 감량할 수 있고, 그쵸? 예, 건강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미래에 2045년 미래 보고서에 보면은 한 2030년, 35년 정도에 가면요, 거의 우리의 장기를 3D 프린터로 거의 복제한대요. 그리고 복사해서 이식하는 거를 우리 집에서 장기도 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우리의 생명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부의 3요소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 있어야 부자랍니다. 저는요, 가족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관계 있고요. 신체 되게 건강해요. 보기에 건강해 보이죠? 그럼 저 부자인 것 같지만 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저 사실 오늘 일 안 하고 싶거든요. 선택할 자유가 없어서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로 저는 아직 부자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강의하고 싶어서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초점을 맞춰볼
이제 앞으로의 강의에 우리는 관계와 신체가 있다고 보고 오늘 자유스러운 삶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금을 해서 하면 우리는 이렇게 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에선가 일을 하셨죠? 다 보신 그림이죠? 첫 번째 인플로이는 봉급 생활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자영업자. 대체로의 우리 모든 전 세계인들이 직업이나 돈을 벌거나 이런 거를 이쪽 왼쪽 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거의 못 벗어나요. 뭐 사업해요 이러면은 개인 자영업 하는 거죠. 영세 사업자 이런 분들 전부 다 자영업자에 속하죠.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저쪽은 자기 노동이 수입이죠. 그리고 이쪽은 시스템 수입이에요. 레버리지가 있죠. 지렛대 원리를 활용합니다. 이쪽은 비즈니스 오너라 그래서 사업의 영역. 또 그 다음 더 나가서는 투자자. 돈을 버는 이런 사업의 영역이 돈 버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부의 3요소는 주로 어디에 자유가 어디에 주어져 있냐면 이쪽에 저쪽에 왼쪽 분의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부자도 있어요.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가 없죠.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김밥집 사장님이에요. 차가 막 3대, 4대 있대. 벤츠 있고요. BMW 뭐 740인지 있고요. 페라리 있고요. 막 이랬대요. 김밥집을 체인점으로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머 사장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차가 있으면 뭐예요? 차를 탈 시간이 없어요. 돈 많은 거 맞죠? 많은 재물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타고 다니고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선택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아직도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희들이 여기 봉급생활자 보면 직장인, 공무원, 월급사장, 페이닥터 이해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요렇게 나는 누구한테 고용당하는 거 싫어. 누구 밑에 있는 거 싫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하우를 막 쌓아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그 셰프로 직업을 취직해서 열심히 그 위에 사수한테 배워서 나만의 노하우를 쌓아서 그 다음 어떡하죠? 내 가게 하나 차려야죠. 그래서 내가 나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영업을 차리죠. 운동선수도 이곳에 속하고요. 연예인도 이곳에 속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몸값, 자기의 노동력이 자기의 수입이니까. 그리고 백종원, 개인병원, 의사 굉장히 꿈의 직장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아직도 부의 영역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똑같죠?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비법을 보유하고 나만의 브랜드로 이렇게 돈을 버는 직업군이죠. 여러분들의 직업은 어디에 있으셨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진짜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에는 기술력, 자본력, 아이템이 필요하고요. 사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백종원을 저기다 넣어놨는데요. 백종원이 여기서 자영업을 하다가 백종원이 프랜차이저 원점의 회장이죠. 회장. 전 세계의 프랜차이점, 한국의 프랜차이점. 그래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역을 프랜차이즈점 하고 있더라고요. 백다방, 백종원 프랜차이즈점이죠. 뭐 닭갈비, 뭐 우동,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백종원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러면 백종원은 왜 일을 할까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겠죠.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자유. 얼마나 즐겁겠어요.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거.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플로이에서 바로 사업가의 영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제가 선택해 놓은 요거 읽어보실래요? 애터미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택한 애터미라는 직업의 영역은 부자의 영역에 있는 직업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애터미라는 이 직업에 완성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고 막 이렇게 굴리고 시간의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비전을 보고 여러분은 애터미를 전부 다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다 요쪽에서 쌓으셨던 스펙 몸값 나만의 비법으로 애터미에 와서 똑같이 요 의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가 걸려요. 어려워요. 헉, 뭐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리고 저는요, 밖에서는요, 제가 했던 직업에서는요, 제가 예전에는요, 왕년에는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특히 무엇인가 밖에서 스펙을 쌓으시거나 자영업을 했다거나 잘났다고 하셨던 스카이대나 뭐 이렇게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의 많은 분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선택한 이쪽 시스템 수입을 갖는 사람들, 부자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일까? 왜 우리는 요 영역에서, 이의 영역에서 여기로 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한 이 영역에서 애텀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팀장님들, 국장님들 보면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머, 이거 내가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닌가 봐요. 내 적성이 아닌가 봐요. 아, 나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제 어느 정도 할 거 한 것 같아. 나 그만둬야 되나? 접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가 조금 이제는 사회의 경제적인 애터미의 경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깥에서의 객관적인 돈의 벌이, 직업군, 불안은 무엇인가, 돈의 성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애터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우리 학교에서 돈에 대한 걸 배워보셨나요? 항상 제가 부모님께 배웠던 거는 아껴 써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 꼬박꼬박 월급 받는 일 해라, 안정적인 거를 해라, 사업은 위험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계속 그 이념으로 제가 한 40여 년을 살아온 거죠. 그 결과는 부자가 아니라 이래도 가난해지는 저의 삶이었죠.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다음 한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니까 부자가 되는 데는 공식이 있대요.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아직 애터미에서도 그 공식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연봉 1억, 2억, 막 오토 판매사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꿈의 200만 원. 여러분 오토 판매사 너무너무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제가 굳이 여기서 오토 판매사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지 않으셔도요. 저는 여기에서 누가 오토 판매사의 영역에 들어가셨는지 형제 라인까지 거의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200만 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자유를 얻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보면은 이 공식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공식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한번 볼게요. 부는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공식이랍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의 뭐 어떤 한 군데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공식이 있대요. 그리고 과정이 부자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사건은 과정의 결과물인 거죠. 이거 너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대체로의 많은 사람은 사건에 집중한대요. 추신수가 막 연봉은 몇십억 받고 와 박찬호가 몇십억 받고 요즘 그 운동선수 누구죠? 박지성 이후에 요즘 손흥민이 막 골을 넣어가지고 막 뜨고 막 연봉 엄청 받고 아시아에서 뭐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요즘 또 TV 보니까 뭐 김연경 배구 선수? 네, 세계 배구 선수 중에서 세계 최고의 연봉을 협상을 하는 그 정도 급이래요. 예, 그런 분들을 우리는 그 과정이 아니라 사건에 거의 집중한다는 거죠. 아, 좋겠다. 진짜 부럽다. 어머, 쟤는 이유가 있겠지. 쟤는 어쨌겠지. 막 이래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요, 그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가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과정에 굉장히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에는요, 이연과 희생이 따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얘기하잖아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아니, 대가 지불이 그냥 애터미에서 성공의 8단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결의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애터미에서 새롭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돈 버는 이치예요. 그쵸? 밖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자가 되는 공식의 영역에 있지 않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의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이 상식과 이 진리로 인생을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에만 오면 그 상식과 그 원리를 다 없애버려요. 출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부저리로 오랫동안 견디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정쩡한 정신으로 애터미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애터미 그러면 100% 성공 못해요.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하시면 애터미처럼 성공 확률이 높은 산업군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애터미를 하면서 스폰서들, 선배 사업자들이 얘기한 걸 저도 굉장히 100% 동감해요. 애터미는 100% 성공 확률입니다. 성공 확률 100%예요. 뭘로?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런데 모두 다 그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부 다 포기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 과정을 견뎌내는 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부자가 되는데 부자 공식의 구성 요소가 있대요. 요거는 이제 요 책에서 제가 재밌는 언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부자의 공식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지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경제의 지도, 여러분은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도대체 애터미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돈을 벌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도가 있으신가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도는 방향성을 안내해 주는 거죠. 당연하죠?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지도. 이거 요즘에 옛날만로 지도지만 요즘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죠. 저도 진짜 길치여서 내비게이션 없이는 단 어디도 못 가요. 방향성을 안내해주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경제관념, 돈에 대한 신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경제관념, 부에 대한 거, 돈에 대한 신념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계시나요? 그랬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이랬대, 부자가 될 것 같대, 개체로 내 마음의 정확한 인식이나 신념보다는 그랬대, 스폰서가 이랬대, 저랬대라고 하는 내 마음의 확신이 없는 막연한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출발을 하시니까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스폰서들은 왜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 아세요? 정확한 신념을 본인의 마음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명쾌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 팀장님들, 국장님들도 때로는 저조차도 이런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신념이 조금 있다가 제가 강의할 건데요. 인도 1번 서행차선, 추월차선. 길이 있잖아요, 길. 선은 길이죠? 인도는 뭡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기 인도에는 차 못 오죠? 서행차선은 뭐냐면 우리도 가다 보면 서행차선 있죠? 천천히 가야 되는 길이에요. 추월차선은 뭐예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그냥 샥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도가 보였어요. 나에게 이 선이 정해졌어요. 여러분은 인도로 갈 건지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경제적인 목적지입니다. 이곳에 인도로 갈 건지 서행차선으로 갈 건지 추월차선으로 갈 건지를 여러분은 나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인도로 가고 있나? 잘 모르겠죠. 나는 서행차선 가고 있나? 난 추월차선 가고 있나? 먼저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이 결정됐어. 그럼 두 번째는 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송수단, 목적지까지 가는데, 자, 그거는 뭐냐면 차량은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이 운전을 해서 내가 저 차선에 올라가서 내가 저 목적지를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바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추월차선을 발견했어요. 추월차선은 뭐냐면 빠르게 부자 되기예요. 제가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빠르게 부자 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터미가 부자들의 영역에서 완성되면 임페리얼 가면 연봉 얼마 정도 되죠? 네, 보름에 한 1억 정도 되나 봐요. 보름에.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거의 한 연봉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산소득으로 나오는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이거는 거의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부풀은 꿈을 안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머리는 그 엄청난 돈의 성격을 선택을 하셨는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혹시 그런데 그 1,000억대를 10년 만에, 예를 들면 우리 임페리얼 가신 분들이 거의 10년 만에 나오셨죠? 내가 애터미를 시작해서 10년 만에 1,000억대의 임페리얼 가치, 1,000억대의 가치가 있는 임페리얼 갔다고 볼게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부자 된 거 맞죠?
여러분 혹시 빠르게 부자 되는 것과 쉽게 부자가 되는 것과 착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애터미에서 빠르게 부자 되는 것과 될 것 같아. 가능성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빠르게 부자 되는 것과 쉽게 부자 되는 것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터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지도 않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차가 될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발견해서 주행 차선을, 근데 내 차가 티코야. 내가 티코야. 그럼 주행 차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오토바이야. 나 자전거야. 난 차가 없어. 이러면 안 되죠. 막 스포츠카, 막 아우토반을 막 200km, 300km 달리는 내가 어떤 차가 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거 지금 애터미 이야기 아니에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애터미 본부장이라고, 아이고, 또 똑같은 얘기 안 해. 이렇게 들으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은 뭐냐면 재정적인 진로예요. 직업 또는 비즈니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직업군,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직업군이나 비즈니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셨나요? 그게 아니셨기 때문에, 아니면 또 그런 아이템에서 부자가 되셨지만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애터미로 오셨죠. 네,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속도는 뭐냐면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자 능력이죠. 애터미 시작해서 속도 안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속도가 안 나요. 난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가도 돼요. 인도로 가겠다는 거지. 추행차선, 추월차선의 영역에 부자로 가는 길을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이걸로 나와 타협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일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부자로 가는 4요소에는 이런 길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이거부터. 부의 지도 3가지 유형에 따른 사고방식의 차이. 그러면 이 3가지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바로 나 자신인데, 가치관, 신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저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난 지금 무슨 길 가고 있었던 거야? 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제가 인도로 가고 있었어요. 인도. 자, 인도가 이끄는 삶은요, 인도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난한 삶이에요. 인도는요, 빈털터리로 일단 시작해요. 이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화려한 오늘을 살기 위해서 내일을 희생하시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인생 뭐 있어?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야, 일단 먹고 즐겨. 그래서 이들은 소비가 우선이에요. 소득이 발생되면 무조건 소비로 연결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채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인식, 전부 다 인식이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인식 굉장히. 사람은 가치관과 인식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고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 행동이 결정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왜 이렇게 가난해졌죠? 이거는 내가 살아온 사고방식의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틀렸던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인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의 사고방식. 두 번째는 서행차선, 평범한 서민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이쪽은 추월차선 부자예요. 여기서는 빠르게 부자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부채에 대한 인식. 이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할부 대출 인생이죠.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에요? 여기는 신용거래 너무 좋아해. 카드가 없었으면 어떡할 거야? 모피코트 막 지르고 싶어.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카드가 있어. 10개월 쫙 홈쇼핑해서 여러분 24개월이에요. 무이자예요. 막 그러면 질러요. 네. 아, 그래, 나눠서 내면 되지 뭐. 그리고 매일 카드값이 허덕이고 대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인식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시간 쓰는 것을 물 쓰듯이 하는 인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애터미에서도요, 보시면 시간이 없이 시간을 쪼개서 사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훨씬 애터미를 잘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시간이 많은 주부들을, 저도 주부였거든요.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분 직업 없어요. 지금 놀고 있어요. 그분 백수예요. 막 우리 파트너들이 그분 시간 많아요. 백수예요. 돈을 안 벌어봤어요. 그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백수 컨택하면 어떻죠? 애터미도 백수로 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막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치열하게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들을 애터미를 선택하시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1시간을 10시간으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도를 걷고 있습니다. 또 교육에 대한 인식. 이분들은 졸업과 동시에 공부 끝, 빨래 끝이 아니고 공부 끝이에요. 와, 머리 아파, 말이 아파. 강연은 무슨, 내가 그렇게 지금,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무슨 강의야. 필요 없어. 이러시는 분들. 인식의 끝이에요. 돈에 대한 인식은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예요. 이분들의 꿈은, 인도로 사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을 동경하냐면, 호화로운 저택, 멋진 모습, 고급 승용차, 화려한 여행,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나쁜가요, 이게? 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소득하는 모든 것을 거기다가 쓰신다는 거. 그걸 위해서 돈을 벌고요. 그 다음에 주요 수입원은 그냥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의 가치보다는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네, 이렇게 보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서행차선은 이제 가난한 삶을 인도로 살다가 정신을 차렸어. 차선을 바꿔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기 평범한 삶, 서민들이죠. 이들의 삶은 어떠냐면 부채에 대한 인식은 빚지면 큰일 나. 빚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모든 걸 현금으로 하려고 하고 빚을 안 지려고 겁나게 노력하죠. 굉장히 건전하시죠. 그 다음에 시간은 충분해. 그런데 인도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24시간 모자라. 이건 뭐냐면 열심히 저축해야 돼. 놀면 뭐해? 빨리 시간 날 때마다 일해야 돼. 그래서 알바하고 쓰리잡하고 투잡하고 막 뽀잡까지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성실한 삶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고요. 교육에 대한 인식은 연봉 지렛대 스펙인데 이들의 공부하는 언제 하냐면 내가 연봉 책정을 하거나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 때에 공부하죠. 자격증 공부, 부동산 공부, 공무원 공부, 요 자격증, 돈 버는 것에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냐면 돈에 대한 인식은 이분들은 막 써. 버는 대로 써. 근데 이분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미천이 미래를 준비해야지. 계획적으로 써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고요. 이들의 주요 수업원은 굉장히 튼튼한 직업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으로 사셨나요? 그래서 대체로 인도는 조금 우리가 난 저렇게는 안 살았어. 진짜 내가 그렇게는 아니야. 그런데 여기로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 탔어요. 평범한 시민, 부자 될 수 없는 마인드. 여기 대체로 다 여기, 저도 좀 여기를 넘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대체로 이렇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추월차선. 이들은요, 부채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시스템을 위해서는 부채도 활용하자. 완벽하게 다르죠? 이 사람들은 소비를 위해서, 내 라이프를 위해서, 부채를 활용하고요.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시스템,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 위한 그것은 부채를 활용합니다. 또 이분들은 돈보다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2-3시간 줄 서서 5만 원 아끼겠다고, 10만 원 아끼겠다고, 50% 할인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50% 할인이래. 그래가지고 막 2-3시간 기다려서 절대로 50만 원, 10만 원 아끼겠다고 안 하는 사람이죠. 내가 돈 아끼겠다고, 차비 아끼겠다고 정말 중요한 약속에 정말 거기에 늦으면 안 되는데도 차비 아끼려고 어떻게 하죠? 걸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내가 일찍 나오지 못했는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칼로 여기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 차라리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드리고 이런 거에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의 인식의 사고방식이 이렇습니다. 교육은요, 평생 교육합니다. 이들은 나는 배우지 않으면 죽음이야. 나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도태돼. 이런 생각으로 살아오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평생
통통한 공부예요. 책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읽으려고 하고요. 미래를 읽으려고 하고요. 지금의 산업군은 뭔지 읽으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창출하려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가치가 곧 돈이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치가 돈입니까? 직업이 돈이 아니에요? 노동이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 벌려고 직업을 계속 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자들은요. 돈을 쫓아가서 직업을 구하지 않고요. 가치를 쫓아가서 그 가치 창출을 해서 돈을 번대요.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주요 수입원은 시스템과 투자이고요. 대체로 보시면요. 그 다음도 보시면 불을 늘리는 주요 저는 인도는 별로 전략이 없어요. 기획이 없고요. 그래서 요행과 행운을 바라고 한 방을 노려요. 한 방. 한 방이야 인생 한 방. 막 어디 땅 사가지고 막 한 방 터트려. 막 이런 분들. 그래서 한 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부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은 자기에 대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망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20대 때나 30대 때 겁나게 제가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망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가 인도 생활자의 사고방식으로 전략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불을 늘리는 이 서행 차선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은 불을 늘리는 주요 전형이 뭐냐? 저축이에요. 복리. 야, 펀드 투자하자. 집 사자. 집값이 상승되잖아. 야, 강남에 집 사면 돼. 땅 사면 돼. 그리고 퇴직연금. 그래서 안정적인 공무원. 이 평범한 삶이죠. 그리고 그런데 추월 차선은요. 불을 늘리는 주요 전략이 뭐예요? 가치 있는 인간관계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놀랐어요. 난 진짜 평범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여러분 되게 인식이 달라져야 부자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인식은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들은 현재에 되게 충실하고요. 서행차선 평범한 사람들은 장기 레이스를 해요. 오래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런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추월차선의 사람들은 장기 레이스 아니에요. 현금 흐름과 자산을 평가 시스템을 계속 만들죠. 그리고 부의 방정식 이건 볼게요. 이들의 목적지가 없고 이들의 평범한 사람의 목적지는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위해서 계속 가요. 그런데 여기 추월차선 부자 되는 사람들은 최단 시간에 돈을 벌려고요. 왜냐하면 부자의 3요소가 뭐죠? 부자의 3요소. 관계, 신체 건강, 또 자유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은퇴 후에 엄청 돈 많이 벌었는데 관절이 나갔어.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내 인생은 뭐 시간은 얼마 없는데 참 큰일 났죠.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이렇게 목적지를 멀리 두지 않는답니다. 최단 시간에 하루라도 젊었을 때 돈 벌고 자유를 얻자. 이런 사람들의 인식으로 사는 거죠. 완벽하게 달라요.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과 통제력, 뭐 피해자, 포스트 프렌드 이분들은 늘 남 탓을 한대요. 아, 내가 뭐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뭐 키가 작아요. 아, 내가 진짜 누구처럼 진짜 키가 5cm만 컸어도 내가 그냥 3개를 끝내줬을 텐데 막 내가 누구처럼 좀만 예뻤어 봐요. 제가 이대로 안 있거든요. 막 이렇게 늘 남 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서행차선의 사람들은 책임감이 올라갈수록 통제력이 낮아지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장이 됐어요. 애를 하나 낳았을 때, 둘을 낳았을 때, 셋을 낳았을 때 책임감이 아주 굉장히 좋은 아빠 맞죠? 좋은 아빠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내 통제력, 내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손녀가 태어났어, 손주가 태어났어. 왜 내가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부터 내 자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평범한 삶은 이렇고요.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일 것이고요. 삶에 대한 인식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일 일은 나 몰라. 그냥 뭐 몇 년 후에 뭐 있다고 그냥 열심히 살아. 그리고 이분들은 아이고 오르지 못한 남은 쳐다보지 마. 그게 되겠니? 불가능하니? 있는 것도 없어져. 야 그냥 이대로 살아. 그래서 이런 삶이고요. 이분들은 뭐냐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식 자체, 가치관의 개념 자체가 완벽하게 다른 근본부터가 다르죠.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그 하드웨어 자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도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여러분은
어디로 살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열로 가고 싶어요? 이걸로 가고 싶어요? 추월차선으로 가고 싶으세요? 추월차선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헤드, 머리는 삶의 습관, 인식, 가치관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다 여기에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 그대로 사고방식 가지고 여기서 가난한 삶을 살았던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삶의 방식과 인식과 경제관념을 계속 가지고 여기 와서 주장하시면 안 되신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 습관으로 여기 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는 정말 세계의 3% 안에 들 수밖에 없는 이 수입을 가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인가요? 맞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가 막 길어지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추월차선의 5계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의 5계명인데요. 돈은 이 5가지를 충족해야 부자가 된답니다. 계명이에요. 아까는 공식이라 그랬죠? 계명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계명이죠. 빨리빨리 볼게요. 자, 추월차선의 5계명 중에 하나는 필요의 계명이에요. 자, 볼게요. 돈은요,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린대요. 세상은요, 우리가 욕구하는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내가 돈 벌고 싶은 거 관심 없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관심 없어요.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지, 태권도를 좋아하는지, 춤을 좋아하는지 세상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내가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수를 선택하는 거 많고요. 내가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가수했는데 왜 못 떠? 왜 히트곡을 못 내? 이건 뭘까요? 대중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면 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은 어떤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린다고요? 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애터미 이야기 살짝 하면 애터미가 왜 잘 됩니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 맞죠? 소비자의 욕구는 뭐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욕구죠. 애터미가 무슨 착한 다단계고 좋은 회사고 뭐 박한길 회장님이 뭐 멋지고가 아니라 근본은 뭐냐면 소비자, 생활 필수품을 사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력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에 애터미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제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도 돈 벌고 싶죠?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 소비자들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되고 싶은지 팀장이 되고 싶은지 국장이 되고 싶은지 본부장이 되고 싶은지 여러분의 파트너, 여러분의 소비자는 사실 관심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돈을 법니까? 그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면 돈은 자석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셔서 파트너에게, 스폰서에게 내 이야기만 하시죠? 내 욕구만 하시죠? 내 목적만 계속 얘기하시죠? 반대로 하세요.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시고요. 파트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폰서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다 보면 돈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석처럼 끌려오게 된다. 그래서 돈을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데요. 사람을 목적으로 둔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요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의 계명은 진입의 장벽이 높거나 아니면 남달리 탁월하거나. 개나 소나 다 해. 거기에 돈이 있습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없는 곳에는 경쟁력이 너무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애터미는요? 애터미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애터미도 성공 확률이 낮을 수 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희소식. 애터미 회원 중에 소비자가 몇 프로예요? 92%예요. 사업자는 7, 8%밖에 안 되죠. 그러면 진입장벽을 안 하는 거예요. 성공 확률 높고죠. 그런데 그 외에 또 하나는 내가 진입장벽의 계명을 어겼어? 그럼 뭐 하시냐면은 남달리 탁월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남과 탁월하셔야지 남하고 똑같아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자, 그 다음 통제의 계명은 통제권을 가져라. 내가 나를
이 리스크를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아요. 시스템을 만들지만 그 시스템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아요. 내가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꽉 장악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리스크를 그렇지 않으면 리스크에 내가 사업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여행하고 추월차선 있는 사람들이 막 사업이 좀 잘 됐어. 그리고 남에게 맡기고 어떡하죠? 그때부터 놀러 다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물을 몰라요.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 남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업자들에게 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라인의 통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세요? 한 줄은 스폰서가 하고 한 줄은 내가 할게. 자라인은 몰라요. 제가 대실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파트너한테 물어보면 대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몰라요. 돌아가는 상황 몰라요? 여러분, 애터미 2줄 해야 되는 거 맞죠? 통제권을 막 넘기는 거야. 그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야, 바보 같아. 한 줄은 스폰서가 하고 한 줄은 우리가 하는 거야. 네가 왜 2줄을 다 해? 미쳤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의 공식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사고방식 많죠? 여러분, 이제부터 통제권을 남에게 맡기시면 안 되고요. 스폰서에게 맡기셔도 안 되고 내 밑에 파트너에게 맡기셔도 안 돼요. 모든 것은 내가 통제권을 쥐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와 혁신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개념 되게 중요해요. 사업의 힘은 규모다. 규모는 큰 수예요. 사업을 했는데 조그매. 그럼 큰 돈 벌 수 있겠어요? 큰 돈 못 벌죠? 여러분, 사고를 넓히시고요. 세계로 나가셔야 되죠. 대상을, 내 소비자들의 대상, 내가 욕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사람들을 계속 규모를 큰 수로 늘려가셔야 큰 부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규모는 중요도 영향력으로 정해지는 거죠. 중요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영향력이 세지고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규모를 넓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애터미 얘기 자꾸 하는데 빙고에 맞춰, 쪼잔한 일에 맞춰, 여기만 국한돼.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요 영향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죠. BTS. BTS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있죠. 그런데 BTS가 뜨기 전에는 어때요? BTS의 컨텐츠라는 그 컨텐츠가 돈이 되나요? 돈이 되지 않죠? 데이트를 해서 막 빌보드 차트 1위 오르고 그랬어요? 왜 돈이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노래가 좋아서요? 세상에 좋은 노래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BTS의 노래를 전 세계인이 듣고 즐거워하는 욕구를 해결해 준 음악인들을 많이 욕구를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히트곡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로. 홈런을 쳤어. 추신수가 쳤어. 그러면 그들이 왜 연봉이 높아갑니까?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인들에게 기쁨을 많이 준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높여서 이렇게 규모의 계명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개념, 시간과 수입이 분리되어야 한다. 자동화 체제 방안 이런 거 있고요. 당연한 거죠. 요거는 그 경제의 개념이에요. 이제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업, 우리가 선택한 애터미는 애터미 이야기 아니거든요. 제가 이 책에 나온 거를 되게 깔끔하게 좀 정리해 봤어요. MJ 드마코라는 세계 경제학 부자가, 이 사람이 부자 된 거예요. 세계 막 엄청 부자더라고요.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서 공식을 낸 거예요. 원리를 낸 거예요. 자, 진입의 계명, 이런 계명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애터미랑 되게 맞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5가지의 계명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거죠.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은 저 5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완벽한 부의 추월차선으로 빠른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향력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요? 영향력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왜 영향력을 말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사가 아니시죠? 적어도 판매사 4명을 거느리신 장이 되셨습니다. 팀장이 되셨고요. 국장이 되셨고요. 앞으로 본부장 이렇게 임페리얼까지 가실 리더시거든요. 사업가의 영역을 선택하셨는데 자, 영향력은 리더십. 애터미에서 그럼 영향력은 뭘까? 라고 보면 리더십이죠. 인식에 대한 변화. 부자를 만들어주는 인간성, 사고, 개념 이런 리더십이 모두 장착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외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직급일 수 있고요. 직업일 수 있고요. 수입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2가지가 장착되면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거죠. 애터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의 강의 별로 제가 애터미 이야기한 거 없죠? 세상의 이치 이야기한 거 맞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추월 차선에 올라타신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변화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영향력을 높이셔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이 영향력 2번째에 강의하실 강영희 총장님께서는 아마도 외적 성장이나 비전이나 애터미에 또 잘할 수 있는 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해 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일산의 하성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문학을 하시는 하재청 총장님께서 리더십, 우리의 마음 공부를 살찌우게 하실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함께 우리 한 팀이니까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